영화 마션에서 왜 그 많은 채소 중에 하필 감자를 택했을까? 안녕하세요.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 푸드테라피 창시자 이기호입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식재료는요, 감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자는요, 감자류라는 이런 식재료 분류에 속합니다. 줄기를 먹는 건지, 이파리를 먹는 건지, 열매를 먹는 건지 분류를 해봤을 때 주로 땅 속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감자류라고 불러요. 마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토란도 있고, 그렇지만 얘네들은 식물학적으로는 대부분 다 다른 과예요. 하지만 우리가 재배를 하고 먹고 채취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땅 속에 있는 애들끼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땅 속에 나는 이렇게 덩어리가 큰 열매들을 감자류라고 부릅니다. 땅 속에 덩어리가 큰 채소라고 한다면 감자나 고구마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무도 있고 또 당근도 있고 굉장히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왜 감자류라고 부르지 않느냐? 보통 근채류, 뿌리를 먹는 채소류라고 부르거든요. 뿌리 채소라고. 그러면 그 뿌리 채소들인 무나 당근과 감자류에 속하는 고구마나 감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감자류에 속하는 그런 채소들은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를 하루 3끼 3일 동안 밥으로 먹어라. 아주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반면에 감자를 3일 동안 식사 대신 먹어라. 고구마를 3일 동안 식사 대신 먹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뿌리 채소들인 근채류에 비해서는 전분이 많아서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열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뿌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감자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감자는요, 100g당 한 77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흰 쌀밥보다는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자가 고구마에 비해서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감자를 먹지 말고 고구마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고구마가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고, 절대로 감자 자체가 뭐 흰쌀밥이나 식빵에 비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감자에는요, 단백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똑같이 단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흡수율은 쌀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을 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칼로리도 낮은 게 감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감자를 먹어서 살이 찔까봐 걱정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자가 왜 식물학적으로 혹은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화 마션에서 왜 그 많은 채소 중에 하필 감자를 택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비옥한 땅에선 별로 잘 안 자라고 오히려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웬만한 곡물보다 훨씬 높아요. 땅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로 만들 수 있는 식물, 벼나 보리, 밀 이런 걸 기르기가 어려우면서 척박한 곳에서도 아주 충분히 먹을 만큼의 식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감자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감자는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만 해준다고 하면 화성에서도 기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에서 인류가 혹시 지구가 아닌 행성에 식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가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자는 무슨 과에 속하느냐? 가지과 채소예요. 가지과. 가지하고 같은 과예요. 제가 왜 이 과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먹거나 보관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가지과 채소 중에 감자가 가장 주의할 것이 많아요. 감자가 재배하는 형태로는 감자류에 속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가지하고 같은 과구나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의 품종은요, 대표적인 품종 중에 하나는 수미감자, 수미 품종이 가장 흔한 감자입니다. 그 외에도 돼지감자라는 게 있는데요, 약간 물감자예요. 푸석푸석한 형태의 수미감자는 좀 조림용에 좋고, 물감자는 그거보다는 뭐 쪄먹거나 이런 데 좋다라고 하는데, 약간
찰진 듯한 쫄깃쫄깃한 맛 돼지 감자, 그거보다 또 흔히 사용하는 감자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서 감자라는 거거든요. 대서 감자는 상대적으로는 수미 감자나 돼지 감자에 비해서 맛이 없어요. 포테이토 칩 만들 때, 프렌치 프라이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대서 감자를 쓰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감자 과자다 그러면 틀림없이 대서 감자를 썼을 텐데, 감자 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미 감자를 썼다, 제목에 수미라는 말을 꼭 쓰고 싶겠죠. 과자 봉지에 수미라는 말이 대부분 다 붙어 있어요. 이 감자는요, 유전자 재조합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그런 채소 중에 하나예요. 척박한 환경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감자, 특정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감자,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감자 알레르기라는 거 있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자 알레르기 못 들어보셨죠? 네, 이 감자에 들어있는 성분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알레르기를 주거나 그런 일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색 감자, 빨간색 감자, 굉장히 색깔이 다양한 색깔 감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감자는 또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떤 감자가 나오고 있냐면요, 콜레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감자, 이런 감자가 이미 나왔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 장염에 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로타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감자, 내지는 대장균 O157과 싸우는 감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해파리의 유전자를 감자에다가 재조합을 시켜가지고요, 해파리가 빛을 받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마다 발광을 하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감자가 내가 배고파요, 내가 물이 고파요 하면 스스로 색깔을 내게끔 하는 그런 감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마션에서 나오는, 우리가 또 다른 행성에서 살 때도 이런 질병과 이길 수 있는, 그곳의 환경과 싸울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낸 감자를 먹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지구에서도 지금 잘 살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일부라든지 이런 쪽에는 유행성 질병들, 감염성 질환들이 기승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자들이 단위 면적당 재배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대장균이나 바이러스에 이겨낼 수 있는 감자를 잘 생산해서 키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인류에게 좋은 면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감자 연구는 아마도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을 처방하는 제 입장에서 봐서도 감자의 연구와 감자의 효능, 이런 것들은 지금 규정 짓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